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 가족, 친구 이런 존재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요. 사실 정치는 우리한테 가족 같은 존재로 다가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친구 같은 존재는 돼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리고 싸움이 났을 때 대신 나서서 싸움 말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아니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가식이 너무 난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도대체 국민들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그리고 뭘 바라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게 되는 건데요.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두고 야당이 언급한 말들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말들이 변할까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럴수록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됩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정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정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를 촉구합니다. 5월 첫날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5월 첫날의 첫 순서죠. 시사평론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 매거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날. 이번 주에는 처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저도 처음 시작을 하고 아직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적응도 안 되고 그리고 상암동 스튜디오에서도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예, 방송을 시작하고 그래서 참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이 또 첫날입니다. 네. 5월에. 오늘 헤드카피 뭐죠? 예, 오늘의 헤드카피 메이데이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메이데이. 네. 아하. 말뜻 그대로는 이제 5월의 날. 맞습니다. 이런데요. 이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부르는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가 노동절이라고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같은 발음의 메이데이가 조난 신호로도 쓰이거든요. 예. 이 재난 영화에서 메이데이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말이에요. 네. 이 노동절을 메이데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이제 물론 한 세기가 넘는 일이긴 한데, 네. 조난 신호를 메이데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어떤 이유죠? 궁금하시죠? 예.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런던 크로이든 공항의 근무자였던 목포드라는 무선 통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세계 공용 구조 신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예. 자신이 직접 만들었는데요. 프랑스 구간하구의 항공사에서 처음 썼기 때문에 예. 프랑스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메데라고 하는 프랑스어가 아하. 도와달라는 뜻인데 예. 이것을 이제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메이데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메이데이가 된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발음이 유사해가지고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메이데이가 됐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사고 난 지 지금 세월호 침몰 참사가 난 지 보름을 넘겼지만 아직도 실종자가 남아있고 사실 무엇보다 이 사고로 둘러싼 여러 의혹은 오히려 이게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생존 학생들 친구들이 합동분에서 네. 방문하면서 이거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는요, 이게 메이데이 구조 신호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75명 중에서 70명 희생자 합동부장소를 찾은 예. 그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같이 이제 흰 상의 그리고 이제 검은 하의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두렵고 낯선 표정으로 분향소에 들어섰습니다만 친구들의 영정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정말 오열하는 학생들이 늘어갔고요. 그렇죠. 분향소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함께 같이 뛰어놀고 공부하던 친구들이 생사의 갈림길로 나뉜 것인데요.
생존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도 불안정하고 트라우마가 오래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섬세하게 돌봐야 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그 미래한테 참 못할 짓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들한테도 제대로 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네. 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는 첫 단계가 네. 바로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철저한 수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파도 네. 딴 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매일 새로운 이제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사 초기 단계인데도 벌써 여러 갈래로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병헌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인데요. 소위 유 회장의 7인방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속속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제 이게 좀 이상한 정황인데요. 네. 해외로 나가버린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비롯해서 또 유 회장의 이남이녀가 있는데 대부분 해외 체류 중이고요. 오늘 차남 혁기 씨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소환 통보가 또 있었죠. 과연 들어와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겠는가 이거 주목할 대목이고요.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에 이어서 어제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가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들 대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계열 기업들이 있는데요. 예. 아이오나이 홀딩스, 천해지 많이 들으셨고요. 예. 여기에 이어서 트라이건 코리아, 문진미디어, 세모 신협 이런 계열사들과 또 이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이름도 붉은 머리 오목눈이 특이한데요. 이 회사의 이름들이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온누리 이 온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좀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야욕을 엿볼 수 있는 야욕 거거든요. 혹은 또 종교적인 예, 예. 신비주의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겹쳐 있거든요. 예, 예. 이 세월호만 해도 뭐 이 세상을 초월한다. 글쎄요. 이런 의미인데 예.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세월호란 이름을 붙여놓고 한 번 운항할 때마다 이름값으로 100만 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돈을 뜯어가니까 아하. 경영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계열사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서 어디엔가에 이제 뭉쳐놓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사장 임원들을 교차로 이제 맡으면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앞으로도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는 한참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어쨌든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 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 이 처벌도 중요하고 이거 당연히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언급했다라는 해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이른바 관피아.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말이에요. 월급 줬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연금은 많이 받아가요. 네, 그렇죠. 연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거의 2배, 3배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퇴직하고서 이 또 유관기업에 취업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정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속보가 하나 터졌는데요. 예. 이게 한국 뭐 선급 또는 해운조합 지금 많이 듣고 있고 예. 관계자들이 이제 속속 체포되거나 지금 이제 구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또 한국 선주협회라고 아하. 말 그대로 이제 선주들의 협회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터져 나왔죠. 아. 2009년에 예. 해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크루즈 사업에 대한 산업 시찰을 한다 이런 명목으로 선주협회가 돈을 대고 여야 의원이 지금까지 한 18명이 로비를 받은 정황인데요. 대부분 이제 여권 의원으로 한 5명 정도가 지금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건 말 그대로 외유성이 아니고 산업 시찰을 다녀온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제 선주협회의 돈으로 이 어떤 뭐 산업 시찰이든 어떤 명목이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네. 18대 국회의원 중에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한테 또 쪼개기 후원금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목회 사건으로 아주 우리가 쪼개기 후원금은 익숙한 단어인데 그렇죠. 정치권도 사실은
여기에 그렇게 뭐 남일 보듯이 할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마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떨고 있는 의원들이 이건 적지 여야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초월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메이데이 가지고 헤드카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이 메이데이 지금 뭐 구조 신호, 조난 예. 신호, 세월호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또 근로자의 날이기도 해요. 예. 쉬는 회사도 있고 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44.3%가 지금 출근해 계실 텐데요. 예. 이게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달라서 은행은 놀고 관공서는 출근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화 문제, 철밥통 근절해야 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일하는 모두가 예.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죠. 이 땅에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도 진도에서 구조 활동에 힘쓰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사실 요새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서서 그렇죠. 빠르게 달려가야 할 존재들도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달려가야 될 존재들이 뭐냐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인데요. 요새도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경선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박계로 불리우는 권영진 전 의원이 당초 예상을 깨고 친박계죠. 서상기, 조원진 의원 누르고 대구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건데요. 앞으로 이러한 비박계의 약진이 계속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내셨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지금 이 비박계의 약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한테 너무나 큰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거 법학 전공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아니, 법학전공 교수 입장이 아니라, 이거 예. 누가 보더라도, 예. 너무 어처구니 없고 참담한 사고죠. 그렇죠. 일제 비극이고,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이 대추락을 한 사건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참사라고 보고 예. 사고를 낸 선박회사나 대처하는 정부나 참 그 수준이 참 너무 한심한 것 같아서 예. 성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참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일정 부분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갖다 움직여왔던 어떤 우리가 잘못된 가치, 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걸 야기하지 않았나 말이죠. 예. 진실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돈만 밝히는 어떤 기업의 잘못된 문화, 부산이라는 정부의 태도, 공직자의 방만한 관료적인 자세, 굉장히 비윤리적인 자세죠. 그리고 네, 공직자들. 이런 것들이 예. 복합적으로 예. 배경에서 큰 비극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현실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지금 대구시장 경선 말이에요. 권영진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이변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영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친이계 좀 더 요새는 뭐 비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구의 선택. 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 전 의원을 잘 알죠. 예. 잘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인사가 있죠. 그러나 예. 권 전 의원은 뭐 고향이 대구지만은 대구를 뜬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 바닥에서, 그 기반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권 전 의원은 뭐, 이른바 친이계 그러지만은, 이명박 정권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이른바 좀 쇄신파, 개혁파다, 이렇게들 보고 있죠. 제가 보는 판단이 맞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도 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대구 지역의 유권자, 민심, 그리고 대구의 새누리당 당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개혁 성향을 가진 권 전 의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학적으로 볼 때 이른바 친박 후보임을 내세운 서상기 의원, 조원진 의원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예. 표 분열을 갖다 초래한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축하 메시지를 준 모양이에요.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것은 아마도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게 될 예. 김부겸 전 의원이 입장에서 볼 때 예. 권영진 전 의원은 뭐 자기와 거진 비슷한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도 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 전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된 것은 그래도 대구가 좀 고루한 보수적인 정치에 잠겨있는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데서 좀 탈피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축하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유대관계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권영진 의원, 전 의원 얘기만 해서 그렇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일단 안상수 전 대표가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전 의원이 제주지사 후보가 됐고,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윤지식 의원이 충북지사,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 또, 지사 후보가, 경남 후보가 됐는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비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대구에만 해당되는 얘기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면 이게 뭐 하나의 이제 고착화된 현상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 예. 안상수 전 대표랄까, 홍준표 지사, 원희룡 전 의원, 네, 예. 이런 분들과 권영진 전 의원은 조금 다르다. 다르다고 봅니다. 권 전 의원은 예. 비박이 떠나서 좀 쇄신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고위 당직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몰락을 해서 몰락할 위기에 처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그 MB 정권과 한나라당 마지막 시절에 책임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화려하게 다 부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몇 가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몇 달 동안에 크게 이렇게 국민을 감동시킬 정치를 못한 거. 예를 들면 첫해 1년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니 또 그 연장선에서 증거 조작 문제 이거에 시달려 있었고. 네. 그밖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어떤 정책적인 그 이니셔티브가 아직까지 성과를 못 거두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러다가 지금 사고가 났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이른바 비박 정치인들이 새 정권 들어서는 굉장히 좀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논란으로부터 그들이 좀 피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볼 때는
지명도랄까, 능력이랄까, 또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능력이랄까, 뭐 이런 데에서 이른바 친박 의원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분들이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조금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지사도 이제 벌써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광역 단체장 되게 되면은 이른바 마이웨이 정치, 예. 자기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사실 광역 단체장은 그 중앙당이나 뭐 중앙정부가 그 뭐라고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또 그 자기 자신의 다음번 정치적인 그 어떤 발전을 갖다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대체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크게 빚지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다지 좀 우호적인 뭐 좋은 면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이들 광역단체장은 야당에 다 장악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단체장, 이분들이 단체장이 되면은 그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지도부의 리더십과도 이런 결과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는 현재 새누리당을 이끌어온 원내대표부 등등 말이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그들도 원치 않는 악역을 맡아서 왔어요. 구정권에 있었던 이른바 국정원대 국가기관의 대상대인 문제, 이 부분을 좀 정부가 과감하게 좀 털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런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정부를 옹호하느냐고 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들도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뭐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요? 예. 여러 가지를 볼 때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도를 좀 상실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은 지난 1년 동안에 그 상처만 입었고 이런 정치적 논쟁에서 예. 자세를 낮추고 무관하게 있었던 비박 정치인들이 그 과실을 뭐 따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그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어떤 국가적 불행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은 뭐 자기 개인적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그 불행을 서로 국민적인 불행을 서로 껴안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단합하는 하나의 그런 절차인데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초기에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좀 미국이 예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대통령들이 어떤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예. 담화를 발표할 때는 종종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발표를 하죠, 혼자요. 예.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참사 이후에 여당과 야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이야 뭐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좀 말은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그 어저께만 해도 뭐 미국은 9.11 이후에 국민들이 단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9.11 사건하고 이번 세월 사건하고 그 차원의 다른 거 아닙니까요? 예. 9.11 때는 뉴욕 소방대원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좀 메시지 비유가 굉장히 날매사인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 없는 발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여권에서는. 네. 그리고 야권도 어저께는 처음에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또 사과가 아니다고 말을 바꾸고 야당 지도부도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50배 100%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침 일찍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함 폭침 때요. 그때 구조 작업을 하던 금양호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양호가 캄보디아 선박과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역시 인명 피해가 났었는데요. 그때 당시 유가족들이 아직도 의사자 지정도 못 받고 지금 제대로 된 어떠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국제 시선인데요. 오늘도 미국 UPI 통신 한국 편집장 김래모 편집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말해요. 이 세월호 참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세계 주요 언론도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영국의 유력지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석 기사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시키면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 선원들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이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예. 특히 이 선원들이 안전 관련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또 이 임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 구조적인 문제점도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 청해진 해운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이 한국의 임시직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 약 24%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예.
또 정부 부처와 또 산하 공기업 사이에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이 낙하산 관행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상당히 이 세월호 참사가 주목을 받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 어린 학생들이 희생이 됐으니까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이 중국 정부의 고위 간부들도 주중 한국 대사관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한 이 중국 공산당의 차관급 간부들이 이 한국 대사관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류전민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이 아시아를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이 천평상 부부장도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 소식 또 하나 얘기해보죠. 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이 기차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네요. 예? 근데 이거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한 그 시기하고 이게 좀 겹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구르 지역인데요. 이 폭발 사고가 위구르 자치구의 구도죠. 우르무치의 기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지역을 시찰하는 기간과 겹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지 언론들은 이 사고로 지금까지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위구르 지역이 원래 위구르 독립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구르 지역,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예. 열차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사고가 벌어질 당시, 사고가 일어날 당시 커다란 폭발음을 들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또 이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잔해가 흐트러져 있고 이 피해자들의 혈흔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 당국은 사건에 대해서 테러 용의점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9년 우르무치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200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네. 또 지난 3월에는 쿤밍역에서 위구르족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29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지역을 방문한 그 시점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은 이 폭발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 분리주의 독립운동 이거가 지금 21세기인데도 세계 도처에서 참 일어나고 있고 네, 참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작심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월호 사고 초기에 타인을 구하고 생명을 잃은 의인들에 대해서 의사자로 대우하자 이런 여론도 분분합니다. 유족들한테 써달라면서 국민성금도 답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온전히 마음 편하게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당시에 구조 작업에 나섰다가 침몰했던 바로 금양호 유가족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금양호는 지난 2010년 4월에 천안함이 폭침돼서 침몰했을 당시 실종자하고 잔해물을 수색하러 나섰다가 이 조업지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을 했었습니다. 당시 선원 9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이 됐었는데요. 아직도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순환 금양호 유가족 대책 자문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가족분들 도와주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직접 유가족은 아니신 모양이죠? 네네네. 예, 그러면 어떤 관계십니까? 2010년도 4월 1일에 금양호 침몰 당시에요. 예. 저는 친박연대 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의단체 활동 중에 예.
유가족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4월 23일경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지난번 그 천안함 사주기 때도 예. 뭐 공무원들도 무관심했지만 언론들도 그렇고 지방지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생업을 대다수가 돌아가서 생업을 하고 계시고, 예. 일부는 아직도 소송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상업에 가지고 소송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소송이라는 게 어떤 소송입니까? 지난 2011년 6월 30일 날 예. 의사자 지정이 됐고요. 의사자 지정이 됐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죄송합니다만 네. 잠깐만 그 의사자 지정되신 분이 그 2분 돌아가신 분하고 실종 상태에 있는 7분하고 모두 9분이 전부 의사자 지정이 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말씀하시죠. 됐고 의사자가 지정이 되면은 네. 보상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줄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들고 나왔던 거죠. 의사자 지정은 됐는데 보상금은 안 나온다. 네. 이거 참 희한한 현상이네요. 이게 왜 이렇죠? 그 현상이 벌어졌던 게요. 예. 그때 2011년 6월 31일 그 의사자 지정 개정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사고가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은 현장에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 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장에서 사고가 나야지 의사자지. 현장이 아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물을 수리해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그 현장에서 귀향하는 데까지 누가 불렀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 불렀어요. 예.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불렀는데 그분들이 사고 난 걸 그 지역이 아니라 의사자가 될 수 없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주장하면서 의사자 지정을 반대했고 그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끝내는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부칙을 넣은 거죠. 예. 그 부칙 내용이 뭐냐면 국민성금을 받으면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성금보다 보상금이 보상금보다 국민성금이 많을 때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부칙을 넣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그거는 저는 굉장히 정부의 설명이 궁색하다고 보는 게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근무하다가 끝나서 회식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사망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근무의 연장으로 보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양호는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게 다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네네. 금양호가 이제 사고가 나서 실종자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실종자 수색 회사가 언딘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그때 실종자를 찾지 못했죠? 네네네.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 언딘한테 아마 돈을 지불한 모양이에요, 결국은. 결국은 이제 정부 쪽에서 지불한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이제 금양호 유족들도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시신을 인양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포기하고 언진하고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지는 이제 그때 저는 더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예.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걸로 압니다. 그렇군요. 언딘이 선내수색 대가로 돈을 더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해 주실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금양호 이 유가족들도 세월호 참사 소식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텐데요. 네네. 그죠? 뭐 진도 팡목항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까? 뭐 각자 이제 뭐 연락이 없으시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 이제 유가족들도 특히나 유족들을 지금 세종 모든 그 금양호 유족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도 혹 보건복지부가 지금 고 박지영 씨를 비롯하여 일부 의사자를 지정하겠다 하지만 이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은 그 금양호처럼 또 무관심 속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금양호에서도 그런 지금 뭐 소송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현상이 또 한 번 반복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사에서도 그리고요. 사실은 이 의사자 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자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참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접근한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청와대나 정부나 이런 현상들이요.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청와대 쪽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의사자를 지정해야 되고 반드시 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일부 기관은 이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나 지금 국무총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바로 갑자기 이게 벌어진 현상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보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정운찬 총리의 그래서 뜻을 받들어가지고 지금 경제수석 조원동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그때 국무총리실에 있었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백 실장, 국무총리 이분들은 굉장히 열정을 갖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그 다리 역할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그 총총리나 아니면 그 국무총리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공무원들, 일부 기관,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람도 보면은, 전혀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계속 이 부분, 그러니까 금양호 문제도 그렇고, 이번 세월호 참사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순환 금양호 유가족 대책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지금까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들으셨고요. 자, 8시 뉴스 들으시고 저는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